안녕하세요. 남자사람입니다. 오늘은 9살 인생 14번째 이야기, 행운이 가져온 혼란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우리네 인생살이에는 종종 느닷없는 행운이나 불행이 찾아오곤 한다. 그리고 그것은 느닷없이 우리 삶을 뒤흔들어 우리를 전혀 다른 존재로 바꾸어 놓기도 한다. 우리는 바로 이때를 조심해야 한다. 예전의 나와 느닷없이 바뀌어 버린 나. 어느 쪽이 진짜 나인지 혼란에 빠져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9살적 내게도 느닷없이 행운이 찾아와 잠깐 동안 내 삶을 뒤흔들어 놓았다. 지지리도 별 볼 일 없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건 내 그림이 전국 규모의 어느 미술대회에서 최우수상으로 뽑혔기 때문이었다. 정말 느닷없는 일이었다. 여기에는 신경질 많고 무기력한 내 담임선생님의 공로도 전혀 없지는 않다. 동기야 어쨌든 내 작품을 출품해 주었으니까. 물론 그는 학생들한테 그림을 이렇게 그려라 저렇게 그려라 간섭할 만큼 자상한 사람은 아니다. 그는 자상한 교사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상부의 명령에 충실한 월급 기계일 뿐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미술대회에 보낼 그림을 며칠까지 몇 개 제출하라는 명령을 기계적으로 하달받아 학생들에게 그림을 제조하라는 명령을 기계적으로 내렸다. 이 불성실한 월급 기계는 학생들의 그림 가운데 좋은 그림을 선별해 제출하는 최소한의 성의마저도 없었다. 짐작컨대 그는 선착순으로 5개, 이런 식으로 대충 끊어 제출했을 것이다. 그에게 중요했던 건 오직 개수와 날짜 맞추는 일뿐이었을 테니까. 내가 옛 스승을 너무 혹독하게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는가? 조금 더 그렇지 않다. 내 그림은 적어도 보통 사람들이 신미안으로 볼 때 수상은커녕 출품할 만한 가치도 없는 그림이었다. 그렇다고 우리 선생님이 유별난 신미안을 가지고 소신껏 내 작품을 출품했다고도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내 그림 속에 무엇이 그려져 있는지조차 전혀 기억하지 못했으니 말이다. 그래서 그는 교장 선생님 앞에서 불성실에 대한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된다. 내가 받은 상이 정말 대단한 것이었던지 나는 담임 선생님과 함께 교장실에까지 불려갔다. 교장 선생님은 한박 웃으며 나를 맞았다. 네가 배겸인이냐? 이놈 장하다. 전국에서 무려 50개 초등학교가 참가했는데 우리 학교 학생이 최우수상을 받은 거야. 나는 네가 대단히 자랑스럽다. 허허허. 저는 출품할 때부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좋은 그림이어서요. 담임 선생님의 웃는 얼굴을 본 것은 그때가 아마 처음일 것이다. 오호, 그렇습니까? 긴 선생님이 아이들 그림 지도를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경사도 생긴 것이지요. 원 별 말씀을. 아니에요. 아이들은 지도하기 나름이지요.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능력이 없다 보니. 긴 선생님이 아이들을 꼼꼼하게 지도한다는 얘기는 내 익히 듣고 있습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미술 지도할 때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으십니까? 그저 자상하게 지도한다는 소신으로 했을 뿐이지요. 이번 기회에 교사들을 죄다 모아놓고 김 선생님의 미술 지도 방법을 한번 소개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제가 어찌 감히. 교장 선생님의 칭찬 섞인 격려, 담임 선생님의 겸손 섞인 허세.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다. 그래, 이번 수상 작품은 무엇을 그린 작품인가요? 나는 아직 작품을 못 봐서. 교장 선생님은 담뿍 웃으며 물어보았다. 예, 그러니까 그게 그 당황한 표정이라니.
교장 선생님이 빤히 쳐다보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그 짧은 시간이 그분한테는 얼마나 길게 느껴졌으랴. 자상하고 꼼꼼하게 지도한 그림 속에 무엇이 그려져 있었던지를 떠올리기 위해. 그분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눈치였다. 시뻘개진 얼굴, 돋보기 안경 속에서 번뜩이는 교장 선생님의 의욕에 찬 눈길. 이쯤 해두자. 더 이상 세세히 묘사하는 건 옛 스승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에 나는 교장 선생님이 서 있는 연단에 올라가 상을 받았다. 커다란 트로피와 상장, 그리고 포상지에 쌓인 상품도 받았다. 교장 선생님은 내가 받은 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어린 시절 미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참 동안 연설하였다. 교실에 들어오니 나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빛이 완연히 달라져 있었다. 아이들은 내가 상품으로 받은 51가지 색깔의 대형 크레파스를 보고는 몹시 부러워했다. 여태껏 아이들의 관심을 독차지해왔던 부잣집 외아들 반장 녀석은 새로운 스타 탄생의 위기감마저 느꼈던 모양이었다. 피, 상이란 게 고작 그거야? 이런 크레파스는 나도 있어. 이런 째째한 질투를 응징해줄 아이는 얼마든지 있었다. 임마, 이게 돈 주고 산 거랑 같냐? 여민이는 교장 선생님 연단회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연단에 나도 올라가 봤어. 점심시간 때 말이냐? 크하하하 웃음이 터졌고 부잣집 외아들의 얼굴은 팍 구겨졌다. 그런 상은 누구나 탈 수 있는 거야. 나도 옛날에 알아.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12마리도 더 있었다. 몰락한 스타는 입술을 질끈 깨물며 떠나버렸고 아이들은 새로운 스타 둘레에 모여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느닷없이 찾아온 행운의 원인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어 내 삶 뒤편에 어떤 장난꾸러기가 숨어있지 않나 싶기도 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한 까닭은 내 그림 솜씨가 형편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구태여 원인을 따지자면 홍미술대회 심사위원 가운데 난삽하고 기괴한 그림만을 좋아하는 괴짜가 한 명 섞여 있었던 게 아닐까? 보통 사람들이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신미안을 가진 그런 괴짜 말이다. 시상식이 끝난 며칠쯤 뒤에 나는 다시 교장실로 불러갔다. 교장 선생님은 내 수상작품을 아주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분은 한참 만에 놀랍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 그림을 정말 네가 그렸니? 네. 정말 잘 그렸는데 말이다. 교장 선생님은 눈썹을 약간 찡그렸다. 여기 태운 호떡 같은 검정색 덩어리는 뭐냐? 아, 그건 우리 집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그 옆에 있는 건 된장 항아리인 모양이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어머니예요. 그럼 여기 번데기처럼 생긴 건 뭐지? 제 동생 여운이에요. 여기 파리똥같이 덕지덕지 엉켜있는 것들은? 그건요, 우리 이웃집들이에요. 다닥다닥 붙여있거든요. 나는 자랑스럽게 웃었다. 교장 선생님은 큼큼 헛기침을 했다. 너는 상상력이 아주 좋구나.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 예. 그런데 너희 집을 그렸다면서 어째서 그림 제목을 꿈을 따는 아이라고 붙였니? 제목이 아주 근사한걸? 나는 어리둥절했다. 나는 여운이가 밥 먹으러 안 오고 꿈을 대는 모습을 그려놓고 제목도 꿈을 대는 아이라고 붙였는데 내 형편없는 맞춤법이 그만 제목을 근사하게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내가 이 사실을 실토하자 교장 선생님은 쩝쩝 입맛을 다셨다. 그래, 이제 그만 가보렴.
나는 너한테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교장 선생님은 내 담임 선생님의 자상하고 꼼꼼한 미술 지도를 또 한 번 의심했을 게 틀림없다.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파장은 동심원을 그리며 꽤 오래 멀리까지 퍼져나가다 사그라지기 마련이다. 내 평범한 생활에 느닷없이 던져진 행운의 파장 또한 꽤 오래 멀리까지 퍼졌다. 우리 반 아이들은 누구나 나와 사귀고 싶어 했고 전혀 모르는 다른 반 아이들마저 저기 저 아이 말이야, 지난번 미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아이야 하고 수군거렸다. 선생님들도 나를 보면 한 번씩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지나갔다. 모든 것이 갑자기 변했다. 마치 내 몸이 신비롭게 빛나는 듯한 느낌이었고 그 신비로운 빛 때문에 나는 예전의 평범한 소년으로는 도저히 되돌아갈 수 없으리란 생각마저 들곤 했다. 하지만 싫지는 않았다. 남에게 주목받는 삶에는 대단히 짜릿한 즐거움이 있었다. 나는 학교 가는 일도 더 이상 지겹지 않았다. 오히려 즐거웠다. 미술 시간은 내게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나한테 자기 그림이 잘 되었는지 봐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아니야. 이렇게 그려선 안 돼. 이 불자동차는 진짜 불자동차와 너무 똑같지 않니? 진짜와 똑같게 그리면 안 되는 거야? 진짜와 똑같게 그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만일 불자동차를 그리려 했다면 나는 아마 빨간 찐빵처럼 그렸을 거야. 어째서 그래야 하지? 어째서냐고?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는 건 아주 하찮은 일이니까. 좋은 그림은 마음에 보이는 걸 그린 그림이야. 하지만 불자동차를 빨간 찐빵처럼 그린다면 누가 알아볼 수 있겠어? 그럼 어째서 내가 상을 받은 거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상력이야. 교장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무리 의심이 많은 아이여도 내가 받은 상의 권위 앞에서는 쉽사리 무너지고 만다. 좀 극성스러운 부잣집 학부모들은 종종 나를 집에 초대하기도 했다. 마치 그것이 자기 자식을 상받게 하는 지름길이라도 되는 듯이 나는 아이 어머니가 가져다 준 고급 과자와 오렌지 주스를 마시며 그림을 그렸다. 나는 우선 도화지 가득 뱀처럼 기다란 붉은 띠를 그려놓는다. 그리고 그 가운데를 가로질러 삐쭉삐쭉한 검은 산봉우리를 그려놓는다. 이 대범한 화법에 아이의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진다. 이게 뭐지? 이건 슬피 우는 아이를 그린 거예요. 그래? 내 눈에는 붉은 허리띠처럼 보이는데? 나는 하하 웃는다. 이 붉은 띠는 강물이에요. 너무 슬퍼서 아이의 눈물은 강이 되었어요. 그럼 이 삐쭉삐쭉한 톱날은 뭐냐? 그 아이의 마음은 이렇게 심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어쩜 네 상상력은 정말 놀랍구나. 아이 어머니는 부러움 섞인 감탄. 만지기만 하면 황금이 되는 마다스 대왕의 손처럼 내 손에 그리는 모든 그림을 뛰어난 예술작품이 되어주었다. 주위 사람들이 내게 보이는 찬사와 감탄에 힘입어 나는 나의 예술적 재능과 탁월한 상상력을 추호도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내가 꼭 말로 설명해 주어야만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그렸는지 비로소 이해하곤 했는데 그건 매우 성가신 일이었다. 기종이는 나를 이상한 태도로 대했다. 그 아이는 나를 슬금슬금 피하려 들었고 때로는 우울한 눈길로 바라보기도 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기종이한테 물었다. 너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니? 기종이는 한숨을 쉬었다.
너는 옛날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아이가 아니야. 그럼 내가 누구라는 거야? 모르겠어. 기종이가 모르는 일도 다 있다니 정말 뜻밖이었다. 기종이는 침울했다. 나는 너를 잃어버린 느낌이 든다. 어째서? 너는 그 상을 받으려고 다른 나라로 가버린 거다. 내가 가긴 어딜 가. 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와 똑같은 산동네 아이였다. 산동네 아이는 산동네 아이들의 눈에만 띈다. 나를 보렴. 우리 반 아이들은 내가 교실 어느 구석에 앉아 있는지조차 모른다. 예전엔 너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 누구나 너를 알고 있다. 너는 나와는 다른 나라 사람이 되어버린 거다. 알겠니? 모르겠어. 기종이는 다시 한숨을 쉬었다. 그것 봐. 너는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못 알아듣잖니. 나는 그날따라 기종의 특유의 무엇 다 시계 말투가 유난히 짜증스럽게 느껴졌다. 나는 네 말을 예전에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하고 쏘아붙여 주려다 참았다. 너 지금 나를 질투하는 거니? 질투? 기종이는 잠시 나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떨구었다. 아니야. 나는 예전에 너를 질투했었다. 네가 싸움을 잘하는 게 몹시 부러웠기 때문이다. 싸움은 산동네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거니까. 하지만 네가 그림을 잘 그리는 건 하나도 부럽지 않아. 그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일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란 게 대체 뭐야? 다른 나라란 그림을 잘 그리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휴지를 잘 줍는 아이들에게 상을 주는 나라를 말한다. 나는 무척 짜증이 났다. 너의 그 엉뚱한 말들은 이젠 지긋지긋해. 나는 네가 하는 말들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하지만 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니야, 난 단지 네 말을 들어주려고 했을 뿐이야. 하지만 속으론 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산지기 얘기도? 그래. 골방 철학자가 외계인이란 얘기도? 그렇다니까. 기종이는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조금 가슴이 아팠지만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기종이는 질끈 입술을 깨물었다. 너는 아마 앞으로 동네 아이들의 싸움박질이 싫어질 거다. 그리고 어쩌면 저런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이야 하고 눈살을 찌푸릴지도 몰라. 너는 그림 그리는 일이나 남들한테 칭찬받는 일이야말로 가장 쓸모있는 일이라고 믿게 될 테니까. 기종이는 나직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 왜냐하면 나는 네가 여전히 좋기 때문이다. 너는 내 말을 가장 다정스럽게 들어준 아이였어. 그것만으로도 난 너를 잊지 못할 거다. 기종이의 눈에는 또르르 눈물 한 방울이 굴러 떨어졌다. 나는 그 아이의 슬픔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기종이가 어째서 갑자기 저렇게 변해버렸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변한 것은 기종이가 아니라 바로 나였다. 기종이의 예언은 아주 정확했다. 나는 동네 아이들의 싸움박질이 지긋지긋해졌고 저런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이야 하고 믿게 되었으니까 말이다. 대신에 나는 칭찬을 받기 위해 정말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감사합니다.